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대입이나 아니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미리 어머님들한테 손안의 입시 교실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대입 전형과 선발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입시 교실을 했었을 때 1교시, 2교시, 3교시 또는 초급, 중급 이렇게 단계별로 입시 교실들을 열고 그렇게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 2시간, 3시간씩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주제별로, 하나의 주제별로 어머님들한테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바로 간단 명료하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대입 전형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선발 시기, 언제 우리 아이들을 뽑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수시 전형이 뭐야? 정시 전형이 뭐야?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보시면 대입 전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대입 전형의 종류에는 지금 표를 쫙 그려놨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수시, 그리고 또 정시라는 것이 있죠. 어머님들, 수시하면 무슨 생각 나시죠? 아무 때나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는 정해진 시일에, 그러니까 시기가 딱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수시를 3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학생들이 원서를 계속 쓰고 1년 내내 입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폐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학년은 학사 일정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즉 1학기를 마치고 난 후에 대학별로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바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학생부는 뭘까요, 어머님들? 학생들은 바로 생기부, 생활기록부 아시죠? 그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생기부를 보고 뽑겠다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학생부 전형에서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보셨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그러면 그게 바로 교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뽑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머니들 보시면 한마디로 그냥 내신 쩌는 학생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뽑고 싶은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이외에도 비교과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면접이랄지 또는 자기소개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비교과 영역에서 자신들을 PR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교과 위주의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교과 이외에도 비교과, 즉 이 친구가 우리 학교 또는 우리 전공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때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교과 이외에도 비교과 영역도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는 향후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고 싶다라고 교육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밑에 있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여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수시에서 이루고 있는 퍼센트는, 비율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인데 논술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야. 대학별 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학별 고사를 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쓰고
그리고 수리 논술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 논술을 본다든지 그게 바로 논술 위주의 전형인데 교육부에서는 이 논술 위주의 전형도 차츰차츰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기, 실적 위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기 및 증빙 자료, 즉 특기자 전형. 이 특기자 전형이 바로 수시에서 나오는 실기 또는 실적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엄청 잘해. 그래서 올림피아드에 가서 상을 받았어. 라는 친구들.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너무 잘해서 그 외국어에 관련된 특기가 있어. 라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은 고등학교에, 특목고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서 이 특기자 전형도 지금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언어 특기자 전형은 확실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IT, 즉 IT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수시 전형이고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위주의 전형, 논술, 그 다음 특기자 또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뭐 우리 친구들 맨날 얘기하는 게 선생님 인생은 한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능이죠. 무조건. 100% 수능으로만 뽑게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 90% 정도 그 다음 교과는 한 10%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서 대부분 수능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정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실기, 실적 얘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가 바로 그냥 예체능 학생들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 그다음 수시에서는 학생부 그리고 논술, 특기자 정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종류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로 학생들을 뽑아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뽑아라 라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언제 뽑게 되느냐? 그게 바로 시기가 되겠죠. 자, 대입의 모집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9월 달부터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9월 달에 모평이 있어요. 즉, 수능을 보기 전에 재수생들끼리 한꺼번에 다 모여서 수능의 예비 시험이 있는데 그 모평 성적이 나오는 기간하고 맞물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9월 시험까지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 또는 가채점 된 것을 보고 아이들이 수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9월 달에 이렇게 뽑게 될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다르고요. 뭐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몰리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들마다 모두 다 확인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정시는 12월 달이에요. 즉,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올해는 12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적표 나오고 그 성적에 따라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아이들 원서 쓰고 그리고 나서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월 달에는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즉, 수시하고 정시까지 아이들을 모두 다 합격자 발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결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뭐 어떤 친구들은 여러 학교에 합격을 해서 한 학교만 가게 되니까 그러면 학교를 등록하고 나면 나머지 학교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충원을 하게 되는 기간, 그게 바로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나는 재수할 거야 라고 해서 3월 초에 재수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추가 모집이 떠가지고 행복하게 환불을 받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아마 한 3월 초까지는 추가 모집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원서 쓰는 거 9월 달에서부터 거의 그 다음 해까지가 대학교의 입시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시하고 정시는 원서를 쓰게 되는데 도대체 몇 번까지 쓰게 될까요? 몇 번? 자, 예전에는 다 쓰게 했어요. 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근데 이 원서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나면 면접을 본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활용이 안 되니까 딱 결정을 지어줘서 제한을 줬어요. 6회까지. 그래서 어떤 학생이 나는 이 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연대를 꼭 들어가고 싶어서 연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도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2장을 쓰게 된 거예요. 즉 학교마다 각각의 전형들이 다르면 그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원서 1회로 차감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다 최대 6회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그래도 평균이 좀 필요하겠죠. 몇 회까지 하냐면 한 4.5회? 4.5회 정도라고 어머님들, 아이고, 잘 안 써졌네요. 네, 4.5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즉, 한 4번 정도에서 5장, 4장에서 5장 정도 쓰신다라고 어머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는 딱 분별 이렇게 해서, 자, 가군. 하루에 뽑게 되는 그 가군 영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 나군 그리고 다군. 그래서 가나다 몇 번이 있냐면 3번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뭐 중대 같은 경우에서는 가군에서는 무슨 과를 뽑고 나군에서는 무슨 과를 뽑고 해서 가나다군에 모두 다 각각에 뽑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학교는 나는 나군에서만 학생들을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서 정시에서는 딱 가군에 1장, 나군에 1장, 다군에 1장. 그래서 3개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모집은 이제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제한이 없어요. 몇 번이고 다 쓸 수 있다라고 어머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의 선발, 그리고 원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시에 6회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 예외되는 6회에 예외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되는 학교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이고 지원 횟수에 예외되는 학교는 지금 보면 성운대랄지 호원대랄지 이런 산업대학교는 예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교. 전문대학교는 수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게 돼요. 거의 60, 70%가 아니라 거의 80% 가까이를 전문대에서 수시로 뽑게 되는데 전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것들은 6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에 합격이 되면 무조건 정시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수시 납치. 그러니까 정시를 되게 잘 봤는데 수시를 이미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시 점수를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시 이전에 수시에 합격이 되면 그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지금 또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 특별법은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해군, 공군, 자, 사관학교들 있죠. 그리고 경찰대학교. 사관학교랄지 경찰대학교는 수시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즉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수시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포스텍이라고 말씀드리는 옛날 사람에서 포항공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빵 터지거든요. 애들이 그게 무슨 학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교는 수시 6회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포스텍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두 개가 혼동하시지 마시고 카이스트는 지원 횟수 수시예요. 수시 6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포스텍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예술종합대학교랄지 또 뭐 방송통신대랄지 이런 학교들은 6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오늘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좀 좋겠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대학의 전형에서는 몇 개가 있다? 2개.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아무래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수시는 9월달, 그 다음 정시는 12월달에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지원의 횟수는 6회와 3회. 그래서 수시는 대부분 친구들이 한 4회에서 많게는 한 5회 정도까지가 평균적으로 원서를 넣게 되는 학교들이고 그 수시 지원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서 내가 목표하는 학교가 수시 원서의 횟수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필요하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어머님들한테 또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전형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정말 중요한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들으셨던 거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해 볼게요.